A에는 2n-1이고 A20은 39 넘어갑시다. 자, 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을 연이율 5%의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받으면 그 중에서 90만원을 연이율 R%로 5년 동안 대출하고 나머지 10만원 예비비로 보관한다. 5년 후 은행은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회수하고 고객에게 정기예금을 이자와 함께 지불하여 20만원의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대출이율 R을 구하는 식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죠. 그렇죠? 복잡한 문제인데 또 너네들 요거 뭐 오답률은 그리 높진 않네요. 아니, 정정. 오답률 높네요, 좀. 자, 잘 봅시다. 뭐 하는 문제냐면요. 이게 약간 은행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행 돌아가는 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객으로부터 내가 은행이에요.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을 예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고객이 오면은 100만원을 줘야 되죠. 그쵸? 근데 실제로 실제 은행 시스템을 돌려봤더니 내가 100만원을, 내가 은행이야? 내가 은행입니다. 내가 은행인데 100만원을 고객한테서 이제 고객한테 예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봤더니 돈 맡긴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만 급하게 찾으러 오더라 이거예요. 보통 봤더니 돈을 갖다가 뭐 100만원을 이렇게 내가 받으면 그 중에서 한 10만원 정도, 10명이 10만원씩 맡겼으면 1명 정도가 찾으러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고객 예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보통은 이제 나머지 90만원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은행에서도 또 고객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갖고서 이율 5%로 예금을 갖다가 5% 예금을 받으면 나 같은 경우 뭐 10%라든지 15%라든지 5%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줘 갖고 그 이자를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 이익이 나서 은행이 굴러가겠죠. 맞죠? 그쵸? 그런 얘기죠. 내가 은행이면 100만원을 갖다가 연이율 5%로 받으면 그 중에서 10만원 같은 경우는 누가 찾으러 올 수 있으니까 10만원을 갖고 있고 나머지 90만원을 연이율 5%보다 더 많은 10%라든지 15%로 빌려준 다음에 그걸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빌려준 거를 이자까지 해서 받고 다시 그걸 고객한테 다시 이제 100만원을 돌려주면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100만원 중에 10만원을 은행에서 그 은행을 갖고 운영을 해봤더니 10% 정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찾으러 오더라. 고객 예금들이.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그 10%를 갖고서 내가 100만원을 예금을 받았는데 10만원을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데 10명 중에 1명이 찾으러 오는데 그 10만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뱅크런이라고 하죠. 은행 부도가 납니다. 은행 부도. 은행이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에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란 게 일어났습니다. 경제 대공황. 그때 은행에 갔는데 돈이 없어. 은행들이 줄부도 났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나서 갑자기 막 주식시장이 폭락하고서 막 사람들이 돈이 없어갖고 막 돈을 잃어버리고 은행 갔더니 자기 돈이 없어.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뱅크런이라는 거 사람들이 줄 서서 돈 찾아나가는 거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래서 서양에 보면 뱅크 홀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미권 서양 같은 데서 살아봤으면 뭐 뱅크 홀리데이라고 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무슨 말이냐면은 뱅크런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갖고 은행이 부도나서 돈이 없는데 은행이 망했는데 돈 찾으러 가면 더 망하잖아요. A은행이 망하고 B가 망하고 C가 망하고 연쇄적으로 망하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뱅크홀리데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휴일을 만들었고요. 참고로 요즘 세상에서는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은행에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줘요. 돈 가치는 떨어지겠지만은 그냥 돈을 찍어서 은행에 날라줘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는데 1929년에 왜 그럼 경제대공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느냐면은 그거는 미국에서 그때 근본위제라고 해갖고 금이 없으면 마음대로 그 돈을 찍어내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근본위제이기 때문에 금은 무한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서 근본위제를 그때 연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찍지 못해서 경제 대공황이 시켜서 망해갔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돈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그냥 주고 있습니다. 은행 부도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위제는 폐지됐고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갖다가 은행이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강제로 은행에서 이거를 10만 원을 갖게 하도록 하는 10%가 될 때도 있고 12%가 될 때도 있고 8%가 될 때도 있는데 이걸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서 예금으로 받았을 때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은행에서 보관을 하는데 뭐 10%가 될 때도 있고 8%가 될 때도 있고 12%가 될 때도 있는데 이걸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덮으려고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경제가 좋으면은 시중에 돈이 물가가 너무 올리니까 지급준비율을 올리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건 간에 법적으로 여기서 나온 얘기는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온 문제는 은행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고객 예금 중에 일부 퍼센테이지를 강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걸 갖고서 지급준비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건 지급준비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은행이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90만 원을 연이율 R%로 대출해 주셨습니다. 그럼 봅시다. 일단 봅시다. 내가 은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90만 원을 빌려줬어. 고객한테. 이제 돈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빌려줘서 90만 원을, 이게 90만 원이죠. 9 곱하기 10의 5승이 90만 원인데, R%로 5년 동안 대출을 해서 1 플러스 100분이 R을 5승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은행인데, 다음번에 이제 고객한테 100만 원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10의 6승 100만 원 해주고 5%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돼. 그래서 빼줘요. 1 플러스 100에 5 해갖고 5승을 해서 빼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20만 원의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20만 원의 수익.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얘들아. 잘 보세요. 이게 10의 5승이죠. 10의 5승에서 10만이 되는 이유는 잘 보세요, 다시. 자, 90만 원을 이걸로 90만 원을 갖고서 대출을 해줬다? 그 다음에 다시 90만 원을 그걸 이자를 해서 받았어. 그 다음에 다시 100만 원을 돌려줬어. 그러면 그게 10의 5승이 10만이 되는데 왜 이게 10만이냐면 이미 10만 원 예비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지. 10만 원을 갖고서 그냥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20만 원 수익을 내려면 내가 90만 원을 갖다가 대출해줘서 돈 번 거에다가 돈을 벌고 100만 원을 갖다가 다시 연이율 5%로 나눠준 거, 다시 돌려준 거에서 뺀 거에서 10만 원만 얻으면 되죠. 그쵸? 10만 원만 얻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예비비라는 녀석은 이미 갖고 있는 돈에다가 90만 원 이자 붙여서 내가 이제 대출해준 거를 이익을 해갖고 받은 거에서 100만 원 다시 빼주면 10만 원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10만 원만 더 벌면 된다. 그래서 그게 4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문제 자체가 사실 좀 실제 생활 해갖고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929년에 세계 경제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 지금은 왜 경제공황이 발생하지 않고 현금 가치만 떨어지고 왜 요새 제로금리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 너네들이 뭐 수학을 통해서 조금 뭐 사실 딴소리죠. 그렇긴 한데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장황하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경제대공황이 일어났냐면 그때는 미국에서 근본이자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맘대로 돈을 찍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으면 채팅창에 뭐라도 올려주세요. 재미있으면 채팅창에 뭐라고 올려주지 말고 뭐 재미없으면은 재미없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렇고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n개의 항이 n행의 1열부터 n열까지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해서 재미없나? 뭐 아무 얘기가 없네 해서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네. 잘 봤더니요. 1분이 n, 2분이 n, 3분이 n, n분이 n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열, 2열, 3열, 4열, n열이고요. 아, 재미없지 않아요? 그래, 재밌냐, 진짜로? 그래, 비대면 수업인데 격까지 얘기라도 해야지. 사실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재밌긴 한데, 그런 거 해갖고, 나중에 수업 시간 되면은 또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수학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금융 쪽에서 너네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재무적인, 금융적인 지식들, 특히 금융 역사가 알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네들이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근본 이자는 왜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금융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뭐 파생 상품이 어쩌고는 좀 알아두면은 나는 수학자라는 것만큼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해줬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1분의 1, 2분의